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꿀제비 갈매기의 국내 번식지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황새가 자연부화에 성공했습니다. 겨울철새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새매가 우리나라에서 번식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새매의 동아시아권 분포 현황이 새로 연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와 함께하는 내일을 위한 환경이야기 2016 환경예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 환경예찬에서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자연과 사람 모두를 생각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 시간에도 역시 재미있는 개그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환경 전문가 그리고 환경 문제를 사업화하여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가 등 이 다양한 분야의 환경 전문가와 함께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자연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연과 사람이라고 하면 중요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왠지 환경과 좀 관련이 있을까?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미래의 후손에게 미리 물려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연과 사람 모두 환경 이슈에서 참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 주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오늘 잘 알아가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밝아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부터 2016 환경 예찬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016 환경 예찬 첫 번째로 강연해 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이우신 교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에 의한 개발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왜 멸종위기 동물이 되었고 이런 멸종위기 동물을 왜 보호해야 되는지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에서 야생동물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우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멸종위기로 만들었습니다. 동물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야생동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유로 이동 가능한 척추동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조류, 포유류, 양서파, 축류, 담수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새와 짐승, 조류와 포유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무슨 새죠? 원앙이죠. 예, 원앙은 여러분이 아주 친근한 동물이고 문화적으로 친근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일부 지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영명도 베이징을 이해하는 만다린 닭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이 아시는 부부 금술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체닝 파트너라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 새는 무슨 새죠? 두루미. 네, 우리 과거에 학이라 그랬죠. 학, 두루미입니다. 두루미는 전 세계적으로 한 3,000마리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구시를 중심으로 한 1,800마리, 우리나라 철원 그리고 연천 이 지역의 겨울에 800에서 한 1,000마리 정도 와서 월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동물은 무슨 동물이죠? 반달가슴곰. 예, 여러분 잘 아시네요. 반달가슴곰은 우리 건국시안에도 나오는 아주 우리와 친근한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뭔가요? 아닙니다. 이 동물은 산양입니다.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많이 위협당하고 했는데 최근에 환경부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노력 이용해서 개체수가 조금 늘어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아닙니다. 사양노루입니다. 사양노루인데 우리나라 그 비무장지대에 한 20여 마리밖에 없는 아주 희귀한 종입니다. 자, 이건 뭐죠? 예, 따오기입니다. 따오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동료에 나오죠. 그런데 따오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새, 일본은 겨울철새, 일본은 터세였습니다. 이 종은 1979년도에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서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1980년에 멸종됐고, 그런데 중국 섬서선 양령에 이 지구상의 마지막 7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7마리 중에서 4마리 두상이 번식을 시작해서 중국에서는 사육하에 1,500마리, 그리고 야생 방사류에서 1,500마리, 우리나라는 2008년도 중국으로부터 한상을 받아서 번식을 시작했고, 최근에 수컷 2마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171마리가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에서 빌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멸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물학 또는 생태적인 측면에서 종 또는 진화적 유의 단위가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멸종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원앙사촌이라는 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 분포하던 오리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전 세계에 표본이 3점밖에 없습니다. 1877년도에 브라디보스톡에서 이 종의 암컷 표본이 하나 확보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부산 첫째 13년도에 군산 건강하우에서 수컷, 그리고 16년도에 낙동강하우에 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점만 있는 표본이 일본 야마시나 조류연구소에 있습니다. 일본 조류과학의 100년의 최대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원앙사촌을 자기네들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나라에서 포획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포획된 것입니다.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또 멸종을 이야기할 때는 도도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도새는 인간에 의해 멸종된 종에서 최초로 인간에 멸종된 종 인정된 새입니다. 본래 표본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사파 같은 게 있는데 인도양 남수 모리셔스나 섬이 있죠. 그 섬은 여러분이 아시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으로부터 동쪽으로 9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에서 살았는데 300년 전에 멸종이 됐죠. 그리고 날지를 못합니다. 퇴화되어 가지고. 그런데 15세기 말에 포르투갈 뱃사람들이 말이죠. 대항해 시대에 모리셔스 섬에서 왔습니다. 그때 이후 인간에 의해서 남해과 그리고 쥐와 같은 외래종이 들어와서 1681년에 멸종을 합니다. 이 종이 멸종한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리셔스 섬에는 카발리아 나무라는 나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이에서 번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 나무를 번식한다는 것은 종자가 뜰에 발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1977년도에 위스콘신 대학의 교수인 템플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도도새와 관계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도새와 거의 같은 그 새들은 종자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래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 주머니가 탄탄한 칠면조에게 10개의 종자를 먹입니다. 그 중에서 3개가 발화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위에 들어감으로써 종피가 벗겨지고 그 다음에 떨어져가지고 유기물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발리아 나무가 도도새가 멸종함으로써 카발리아 나무도 멸종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종이 멸종했을 때 또 다른 종의 멸종을 가져온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야생동물이 멸종위에 처하느냐? 다 인간이 간섭한 경우입니다. 첫째, 과도한 이용.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야생동물을 이용하더라도 그의 자연상태 번식이나 개체수 유지 능력 정도로만 사용하면 멸종이 안 되겠죠.
거의 이상으로 과도하게 한 거죠. 특히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제 그 수렵이나 밀렵 행위가 지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침략했을 때에 러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표범을 사냥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사냥했습니다. 이 상아는, 아이보리는 중국 홍콩에 있어서 조각품으로 아주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멸종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부분 하나, 게 이제 블루핀 튜나라는 게 나오죠. 이게 참다랑어입니다. 여러분 참치를 맛있게 드시지만은 이 참치라는 종류는, 다랑어라는 종류는 바다 수심 200m 이하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로 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 낚싯줄을 가지고 중간에 낚시를 걸어서 미끼를 걸게 되죠. 미끼가 주로 오징어, 고등어를 달게 됩니다. 그러면 3m, 3.5m 되는 알바트로스 큰 새가 이 미끼를 묶여다가 낚시에 혼액이 됩니다. 그리고 바다 거북도 혼액이 되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섬새와 알바트로스가 남용이 돼서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반달가슴곰 같은 것이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로 웅담 때문에 남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양노루 같은 경우에서는 동양의학에서 사양은 대단히 약효가 있어가지고 약재로 썼습니다. 그리고 치염제로도 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여성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 쪽에서는 머스크 향의 향이라는 것이 사양의 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덫에 걸리고요. 산양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증가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 식량 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생물 자원, 기타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이유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화석연료에 의한 것이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해가지고 지구를 온실처럼 해가지고 따뜻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지구온난화. 그래서 고산지대의 만년설이라든지 빙하가 없어지고, 또 북극 지방에 바다 빙하가 감소되고 있죠. 북극곰은 빙하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빙하가 다 녹으면 북극은 물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북극곰이 멸종하겠죠. 대신에 남극은 커다란 대륙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기후변화라는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유럽에서 한 60년 연구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프라이드 캐치라는 새가 있는데요. 여름 철새죠. 여기서 유럽의 그 자연 나무 이파리가 나는 시기에 곤충 애벌레가 발생합니다. 그런 애들이 그 시기에 맞춰와서 번식하고 먹이를 공급하는 거죠. 곤충식인 새들은 새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곤충 애벌레를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점점 봄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유럽의 자연 나무 이파리가 빨리 생산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곤충 애벌레가 빨리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맞춰서 와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니까 한 50년 사이에 이 종의, 이 새가 90%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 멸종위기에 처하는 이유 중에 외래종 도입 문제가 있습니다. 외래종이라 하는 것은 보시면 황소개구리입니다. 황소개구리는 1960년대 우리나라 먹을 것이 없을 때 식용개구리인 것을 도입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이후에 이 개체수가 많으니까 식용이니까 먹자 해서 이제 그 황소개를 포획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또 일부는 많이 잡아가지고 일본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국민들이 이게 위험성을 알고 노력함으로써 최근에는 개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건 유트리아죠. 유트리아입니다. 유트리아는 본래 남미 원산인 쥐의 종류죠. 주로 모피 생산을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상업성이 없으니까 전부 다 바깥에 내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습지에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까치
까치는 여러분이 우리나라 새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까치라는 것은 한반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까치의 그 체형이라는 여러 가지 형태를 봐서는 남해를 날아서 넘어서 제주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89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까치가 한 13만 마리 정도 제주도에 있다 그럽니다. 이름으로써 제주도 입장에서는 까치는 외래종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한 생태학적인 침략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귤에게 과수의 피해를 주고 그리고 소형 포유류라든지 아니면 소형 조류, 양서류를 잡음으로써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전신주에 둥지를 만들어서 정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시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식지 파괴 단편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야생동물이 사는 숲이 있는데 도로를 내죠. 우리나라는 고도로 토지 이용을 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저기 아시는 것처럼 도로가 없는 데가 없어요. 지방도로가 고속도로 이상으로 잘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지만은 서식지를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인구가 늘어나니까 주거지 그리고 공장 부지 이런 것이 아주 파괴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나친 산림의 벌채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 언급하고 싶은 것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DMZ입니다.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 철책이죠. 북한 무장 간첩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철책을 싣습니다. 그런데 DMZ 안에 있는 산양 그리고 여기 남쪽에 있는 군사보호지에 있는 산양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극단적인 단편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국방부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쪽문, 산양들이 왔다 갔다 해서 쪽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경오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는데 여러 가지 곤충을 구제한다든지 식물의 해충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화학성 물질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한 것이 DDT, DDE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생물학적인 농축을 인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환경 호르몬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하나 예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새죠. 이 새는 고차 소비자죠. 그런데 얘네들이 생물농축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산란을 했습니다. 알이 난각이 너무 얇아서 포란을 하니까 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한때는 이 개체군이 상당히 줄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조선에 의해서 나온 기름에 의해서 한 브라운 펠리칸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이 새들이 먹고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야생동물, 멸종위기 동물은 우리 인간의 간섭,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야생동물을 왜 이렇게 앞으로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생명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야생생물은 이 지구상에 같이 왔습니다. 우리 인류와 같이. 그래서 우리 인류와 같이 똑같이 지구상에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생태관광,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죠. 생태관광은 야생동물, 서식지, 자연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죠.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사파리 관광, 야생동물을 보는 관광이 최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일본,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버드워칭, 탐조하는 것이 하나의 큰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고, 의학연구라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야생동물을 이용한 약품 개발, 실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과학적인 적용 이용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형태, 습성을 관찰하여 비행기 초고속 열차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맨 처음에 신칸센의 모습인데요. 얘네들이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터널을 지날 때 진동이 커지고 소음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데 그쪽에 연구를 한 사람이 물총새가 다이빙을 할 때에 물을 빌려 튀기지 않고 잘 들어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물총새의 불이라든지 머리에 있는 부분 유선형과 관계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칸센을 만드는 것을 이 물총새의 디자인에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조류에서 여러 비행기 개발하는데 조류의 생태 내지는 형태를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생물, 생체, 모방공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지켜야 되느냐? 생태적입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세계적인 경제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권 내 생태계 내 모든 종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전한 기능을 유지합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새죠? 예, 박새입니다. 박새인데 해충 부재자라고 하죠. 1년에 박새가 곤충엽을 한 8만 5천 마리를 먹습니다. 그래서 먹어놓아서 농약을 치지 않으더라도 해충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1960년도에 중국에서 사회 추방 운동을 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첫째, 쥐였습니다. 모기, 파리.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참새입니다. 그래서 참새를 했는데, 참새가 이제 베이삭을 먹는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잡았어요. 잡다 보니 2년 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더 피해가 많았습니다. 참새가 가을에는 곡식을 먹었지만 번식기 때는 곤충, 애벌레를 많이 먹어서 해충 부재작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나서는 중국에서 사해에서 참새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소쩍새가, 큰 소쩍새가 소형 쥐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설모가 잣을 까먹죠. 이것은 종자 산포 역할을 합니다. 여기 종자를 여기 붙이는 거죠. 직박구리가 또 종자를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생태계 피라미드에서 안정성을 유지시키면서 우리가 최근에 말하는 생태계 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심리적인 문화적인 이유죠. 여기서 보시는 것은 두루미 하지만 학입니다. 학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장생이죠. 십장생이기 때문에 오래 삽니다. 보통 새가 4년 정도 사는데 야생에서 두루미 종류는 30년에서 한 35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전설에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두루미는 1000년, 거북이는 10,000년 산다고 그럽니다. 오래 살죠. 그런 측면에서 두루미는 학문을 하는 사람, 학자 내지는 굉장히 상스러운 새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이런 때에 상하품계라는 게 있죠. 고급 관료, 왕족,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벽화에서는 백관에서는 이 왕입니다. 왕이 죽었을 때 극락세계로 갈 때에 두루미가 이 왕을 안내해준다. 이런 거는 불교 화엄경에도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우리의 역사적인 미적인 연구, 또 고니의 백조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차이코스키의 말이죠. 뭐가 있습니까? 발레 음악인 백조의 호수가 있죠. 이게 다 야생동물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 역사 이런 것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 이것을 전승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말한 따오기를 했습니다. 이 이제 뭐죠? 호랑이죠. 일본이 침략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호랑이라는 말을 잘 안 썼습니다. 무슨 말을 썼겠습니까? 범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종은 한 종입니다. 그러나 아종, 그 이제 지역마다 다르죠. 그런데 자바, 발리, 카스피의 호랑이는 멸종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호랑이가 멸종했다고 봐야죠.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호랑이 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개체군이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넘어온다면 우리 쪽에 호랑이가 있겠죠. 그리고 산양이 있고 두루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새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새입니다. 저새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번식을 하고 우리나라 제주도, 일본 규슈, 오키나와, 타이완, 홍콩, 베트남까지 월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NLL 지역에 비해 무인도가 대부분 다 번식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보호를 해야 전 세계 저새 개체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속담 중에 켄야의 속담입니다. 우리의 자연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 다 같이 멸종위 야생동물 보호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강연을 들려주실 분은요. 도시 생태. 네, 이슈화되고 있는 도시 생태라는 환경 주제를 쉽고 또 의미 있게 강연해 주실 분입니다. 도시 생태 사회적 기업 에코11의 변동훈 이사님을 모시고 두 번째 강연 주제인 도시 생태의 중요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의도 많이 하고 환경에 대해서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환경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또 행동이 바뀌는가, 여기에 대해서 늘 제가 강연하면서 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이번 강의는 좀 실제로 사람들이 마음을 바뀌고 또 감동을 받아서 행동까지 바뀌는 강의가 됐으면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마이크가 들어오는 건가? 들리세요? 네. 되게 복잡한 정보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거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짓을 해야 하나?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아, 정보를 들으려고요. 또요? 우리 어린이 여기 왜 왔어요? 아, 환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여기 왜 왔냐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도 하고 환경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듣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강연이라는 거는 이래요. 강연이 됐건 수업이 됐건 모든 것이, 아니면 내가 책을 읽는 거건, 근데 강연으로 예를 들면 강연을 듣기 전과 강연을 들은 후가, 강연을 들은 사람이 뭔가 조금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제일 나쁜 경우는 뭐예요? 환경 강의 들어왔는데 강의 듣고 더 환경에 대해서 이제 실천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또 강연 듣기 전이나 강연 듣고 집에 갔는데 강연 내용 다 까먹고 똑같은 거. 시간만 다 까먹은 거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 강의를 듣고 되게 짧은 강의지만 요만큼씩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또 관심만 가지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환경을 지킨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너무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파괴나 하지 말아라. 감히 지킨다 하지 말고. 자, 우리가 이제 도시 생태에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그 관점인데 거기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구는 여러 가지 개체들이, 사람도 살고 토끼도 살고 이런데 그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이 지구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균형이 깨지는 것이 바로 환경이 깨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에너지를 먹고 내가 행동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동물들은 괜찮은데 사람이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면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빈익빈, 부익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를 많이 삼잖아요.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골고루 가진 자원들을 나눠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너무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실천을 해야 되느냐? 환경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것 같기도 해요. 정부가 해야 되고 어떤 기관이 해야 되고 무슨 유엔이 해야 되고, 그거는 그들한테 맡기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작은 손에 조금이라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완전 지킨다는 말은 하지 말고 덜 파괴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 친환경,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죠. 친환경이란 뭘 것 같아요?
네? 자연을 지키자? 해치지 않는 거, 그죠? 자,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 많이 먹죠. 왜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그 어린이 답이 맞는데 사람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먹는 이유는 지 건강하려고. 그거는 너무나 친환경적 태도가 아니죠. 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친환경이란 바로 불편합니다. 자, 되게 웃기는 질문 하나 드릴 텐데 편한 게 편해요? 불편한 게 편해요? 근데 혹시 좀 튀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게 편하다. 편한 게 편하다 그렇게 대답하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편한 게 편해요? 그럼 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아, 일을 많이 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편한 게 편한 거죠? 아, 지금은 제가 불편한 게 편하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으라는 거였잖아요. 불편한 게 편해요? 왜요? 네. 불편해요? 아, 바로 전곡을 찝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친환경을 지킨다는 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요인인데 요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비오톱이라는 거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비오톱은 생태계가 공존하는 하나의 구역이에요. 이 구역은 징검다리 같이 지구에 계속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지구 생태계가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에서 도시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도시가 완전히 저런 생태계가 없이 단절이 돼버리면 징검다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 지구가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도시에서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도시에 보면 뭐 잔디밭도 있고 뭐 있잖아요, 나무들도. 근데 걔네들은 비오톱 역할을 못하는 게 뭐냐면 관리하는 사람이 편하려고 농약을 굉장히 많이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물이 하나도 못 자라요. 껍데기로만 초록색으로 보일 뿐 걔는 비오톱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오톱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에 저희가 생각한 방법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자. 그래야 이 징검다리가 돼서 지구가 살아간다. 이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파란 게 사실은 비오톱이에요. 옛날 옛적. 얘는 지구 전체에 비오톱 아닌 점 하나만 딱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너무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이런 암세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가 우리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지구는 사라질지도 몰라요. 작년에 되게 더웠죠? 올해, 그죠? 자, 이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이 파괴돼서. 내년엔 더 덥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 그런데 지구는 어차피 파괴되게 돼 있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파괴되는 속도를 늦추고자 최소한 우리 아이까지만 살게 해줘. 이렇게 대단히 절박하게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되게 갑질한다고 되게 뭐 그 사람들 뭐라 그러죠? 갑질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 갑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현재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갑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환경 하나 파괴하는 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갑질을 하고 있다. 그럼 지구에 퍼져가는 암세포를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자, 환경 파괴하는 원인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요? 식물에 농약을 많이 뿌리는 거. 식물에 농약을 많이 치는 거, 그죠? 또 자동차 매연, 그죠? 네, 대단히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요.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린이는 농약 안 치죠?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환경 파괴 원인은 자기가 안 하는 짓만 얘기를 해요. 내가 공장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고, 내가 농약 안 치니까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하는 짓거리 중에 환경 파괴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3가지만 보면 자, 이 숲이 어마어마하게 파괴되고 있어요. 그 파괴되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기 먹어서 그래요. 지구상에서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전체의 30%는 아마존 열대우림에 70%가 축산업으로 이미 벌목이 됐다 그거죠. 그러니까 고기 먹는 거 줄이는 게 우리 어린이 대답 잘하는 어린이 고기 언제 먹었어요? 오늘 벌써 오늘 환경 파괴를 한 거예요. 네. 농약만 뿌린다 그래서 그게 환경 파괴 아니라 고기 먹는 게 바로 환경 파괴. 자, 혹시 종이컵 썼어요? 오늘 종이컵 쓰신 분? 환경 파괴한 거예요. 자, 휴지를 낭비했거나 일회용품을 썼다. 그것도 또 환경을 파괴한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남 탓만 하죠. 남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종이컵을 1년간 10억 개를 써요. 10억 개를 쓰면 그것은 뭐냐면 400만 그루의 나무를 베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 면적의 10배 되는 산림이 사라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컵 하나만 안 써도 저만큼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봐요. 3가지만 얘기할게요. 고기 먹으면 이 어린이한테만 자꾸 집중되는데 고기 먹으면 왜 먹어요, 고기? 맛있고 즐거워요. 그죠? 자, 육식 먹으면 맛있고 즐거워요. 그 다음에 종이컵 쓰면 어때요? 편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남으면요. 마음이 불편하지만 외면하죠. 그래서 이 3개를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당장 줄이자. 안 줄이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요. 그러면 줄이겠죠. 그렇지만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쁜 돼지를 떠올리세요. 아이가 삼겹살 먹으러 가요. 그러면 아기 돼지 삼형제 게살이 사실은 얘야. 그 다음에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기 송아지 사남매 그런 거 없죠. 뭐 어쨌든 저 송아지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종이컵을 우리가 함부로 쓰고 버릴 때 이 베어지는 나무들이 막 아파하는 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줄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삼겹살을 먹을 때 약간 되게 즐거웠어요. 근데 아기 돼지 삼형제가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컵을 쓸 때 되게 편해요. 근데 그 종이를 보면서 베어지는 나무들을 생각할 때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까 저분이 너무 전곡을 지르게 대답을 잘 하셨는데 그 편안함이 불편함으로 내 마음속에 바뀔 때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요. 자, 길 가다가 우리가 침을 막 뱉어요. 편해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길에서 침을 뱉는 거는 남한테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침 뱉으라고 그래도 불편해서 못 뱉어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올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로 문화라 그래요. 문화. 그러니까 문화가 낮은 사람들은 이 환경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근데 문화가 성숙한 나라, 성숙한 사회일수록 종이컵 하나 쓰는데 갈등을 해요. 되게 불편해요. 음식물 조금 남기는 게 너무 죄스러운 것 같아요. 음식물 남기면 벼락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벼락은 좀 그렇고 음식물 남기는 걸 보면서 저기 아프리카에 나오죠. 기아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이렇게 되면 좀 더 환경 파괴가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가 문화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문화를 되게 우습게 봐요. 그래서 문화, 관광, 체육 이걸 한 번에 묶어놨어요. 그 문화를 겨우 체육이나 관광 수준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문화 수준이 참 부끄럽기도 해요. 문화는 문화 하나가 굉장히 모든 산업의 기초, 생각의 기초,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기초가 되는데 그 문화를
높으신 분들은 돈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체육, 관광.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요번 우리 돌아가서 제가 최면을 걸을게요. 돼지고기 먹으려 그러면 예쁜 아기 돼지가 떠오를 거예요. 자, 그다음에 종이컵을 쓰려 그러면 숲이 파괴되는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그다음에 음식물을 많이 시키지 말고 많이 하지 말고 그걸 남길 때 항상 아프리카에서 굶어 기아에 허덕이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실천이 옮겨질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이 편함으로 바뀔 때 지구에서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재계약이 이루어질 거다. 지구 우리 빌려 쓰는 거니까 조금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난 줄 알았죠? 원래 영화도요 끝나면 이 엔딩 크레딧을 봐야 돼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장면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비오톱이에요. 이거는 한강 중간에 있는 노들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텃밭이 이렇게 있어요. 노들섬에. 그리고 논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찍은 건데 논도 있고 이렇게 요새 보기 드문 습지도 있어요. 여기 우렁이도 있고 정말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굉장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요. 중앙에. 그런데 여기를 텃밭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주지를 못하고 이렇게 추첨을 해서 땅 요만큼씩 나눠서 농사 짓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기서 텃밭 하는 사람을 따져보면 몇백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짓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저렇게 좋은 땅을 몇백 명을 위해서 저렇게 하냐, 아깝다. 이런 의견이 막 나와서 내년에 저기를 콘크리트로 엎어버린다는 얘기가 들려요. 자,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환경을 부르기에는 내 거를 양보하는 거. 그게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